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맞춤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열었습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지역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지원, 사후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는 8,350원으로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앞으로 28일까지 경기도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관련 민원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년 사이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며 국민들에게 관심과 서명을 호소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들의 권한과 전문성이 취약해 민의를 대변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지방 분권이 확대되며 지방의원들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점차 늘고 있는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해 민의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혼자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는 거죠. 5분 발언을 하나 하고 싶어도 건의안을 하나 하고 싶어도 또 이 업무보고에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의서마저도 다 본인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관리를 해야 되고 행사장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쁜 시간 속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는 의원의 지방의원들 보좌관 제도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연수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거수기 노릇에 그친다면 행정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설명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전라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북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전북에 설립해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위해 시설 투자를 하면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인재 채용 지원과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느슨한 단속을 틈타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가게들이 문을 열고 냉방을 가동해 전력 과소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내 한 번화가입니다.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옷과 신발, 화장품 등 업종을 불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전력 사용량이 3배 넘게 든다고 합니다. 요금 체계가 전력 낭비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업시설에 쓰이는 전력은 가정용과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의 충돌이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시민소통 플랫폼인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권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첫 번째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후보 및 당선인 시절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생활 불편 사항과 정책 제안 1,800여 건에 대해 자문을 시행합니다. 또 매월 1회 이상 현장 경청의 날을 운영해 시민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해결 방안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생태공간 마당이 올해는 임실 사선대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생태공간마당 개최지로 사선대 생태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생태공간마당은 생태체험을 통해 생태가치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행사로 국립생태원 주관 아래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달까지 응모한 지자체 중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사선대 생태공원 일대를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하고 올해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임실이 사선대 쪽에 섬진강 오원천과 기형암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 분야와 육상 생태, 수생태 분야가 모두 만족스러워서 사선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임실군 관계자들은 오늘 9일 사전 답사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K-래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 시설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 월 평균 77.6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연가 사용 시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는 등 근무 혁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세종혁신센터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 실증화에 나섭니다. 지역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종 두레농업타운 내 기술 실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팜의 기술 연계와 기술 시연회 등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시설 송수구와 소화전, 무선 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는데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방차 출동 현장 대응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 부영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전라남도 목포시가 주거급여 추가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추가 수혜 대상 가구에 대해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혜 자격이 있는 주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빅데이터 허브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 빅데이터 허브 사업은 전라북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저장하고 연계해 도민들이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빅데이터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며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화 데이터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이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3일 경북도청에서 대구 경북 한 뿌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앞으로 대구 경북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단위 신수산물 유통망을 완성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대도시 권역에 수산물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호남권에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2개소를 건립하고 있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등에 총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